파이썬으로 키오스크 만들기 3강 입력 예외 처리입니다. 저희가 2강에서 소스코드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봤는데요. 그 소스코드는 정말 많은 에러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에러 중 하나가 바로 입력에서 발생합니다. 사실 정말 많은 에러들이 입력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입력 예외란 왜 발생할까요?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것을 사용자가 입력할 때 발생합니다. 예로 소스코드 말고 현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편의점 직원이 있습니다. 이제 편의점 직원은 고객이 당연히 상품을 결제할 때 카드 또는 현금을 낼 거라고 기대하겠죠, 당연히. 이때 현금은 원화입니다. 근데 갑자기 고객이 달러를 건넨다면 직원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항상 달러를 낼 거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직원이 당황을 하는 것처럼 프로그래머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래머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프로그램 사용자가 A라는 입력을 하겠지 또는 뭐 A 유형의 입력을 하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뜻밖의 Z 입력을 해버리는 거죠. 네, 실제로 프로그램 예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A라는 변수에 이제 입력값을 하나 받아서 그 A가 10보다 작다면 프린트 10보다 작음을 이렇게 출력을 할 건데요. 자, 만약에 당연히 개발자는 인풋에 숫자가 들어올 거라고 기대를 할 겁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면 이제 브라우저에서 나이를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숫자가 들어올 거라고 기대를 하겠죠. 근데 어떤 고객은 글을 똑바로 읽지 않고 나이에다가 뭐 한글로 20살이라고 친다던가 또는 헷갈려서 이름을 친다던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인풋에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결국 이 두 번째 줄 if은 A가 숫자 10보다 작은가를 처리할 때 문자열과 숫자를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에러를 처리하지 못해서 종료가 돼버리는 거죠. 자, 상식적으로 개발자는 숫자가 들어올 것을 기대했지만 사용자, 프로그램 고객이 기대치 못했던 입력을 함으로써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처리하는 것을 예외 처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2강에서 작성했던 코드가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실제로 메뉴판을 출력하고 상품을 입력받을 건데요. 자, 당연하게도 이 오더에는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라고 개발자는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사용자가 이 세 개의 상품명 말고도 정말 여러 가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뭐 말차 라떼. 자,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자, 뭔가 동작은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종료되진 않았지만 말차 라떼에 존재하지도 않는 말차 라떼가 지금 상품명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이 녀석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3,000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차 라떼가 이제 가격을 출력하는 조건문에서 여기에도 걸리지 않고 여기에도 걸리지 않고 결국 맨 마지막에 있던 상품 가격 3,000원에 걸려버렸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3,000원이라고 출력이 된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말차 라떼가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에스프레소도 아닌 건 분명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else라는 것은 저희가 카푸치노를 염두해서 작성한 것이지 실제로 이런 카푸치노 이외의 다른 입력에 대해서도 3,000원을 출력하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이 세 개 중에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입력이 된다면 존재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거나 또는 애초에 에러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또 그 에러 때문에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게끔 해주는 어떤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쨌든 결론은요, 저희가 현재 작성한 소스코드는 입력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요, 뭐 당연히 현실 예시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만약에 손님이 달러를 건넨다면 이제 편의점 직원이 손님 저희는 카드 또는 원화로만 결제 가능합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죠. 개발자가 고객님 당신이 방금 제가 생각지도 못한 입력을 하셨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에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제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프로그램 예시를 보면 아까처럼 값 하나를 입력받아서 10보다 작으면 10보다 작다라고 출력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A가 숫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라고 프린트해주면 되겠죠. 네, 이런 방법으로 실제로 소스코드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녀석을 else가 아니라 카푸치노로 이렇게
위에 아메리카노와 에스프레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식으로 카푸치노라면 3,000원을 출력하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else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 되겠죠. 결국에는 입력 예외가 여기에서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입력한다면 반드시 이 else에 해당하는 문장이 수행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님, 죄송하지만 눈을 똑바로 뜨고 메뉴판을 확인해 보세요. 당신이 말하는 상품은 눈 뜨고 찾아볼 수 없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에스프레소, 자, 에스프레소를 입력하면 분명 제대로 동작합니다.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최고 가장 싼 음료라고 입력을 한다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고객님 죄송하지만 눈을 똑바로 뜨고 메뉴판을 등등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저희가 지난번에 소스 코드를 어떻게 짰냐면 무조건 이런 예외가 없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사실 이런 예외가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된 입력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상품명은 항상 출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문을 수행하기 전에 출력하는 방식을 택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가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 가장 싼 음료라는 존재하지 않는 음료가 주문되었을 때 상품명으로 이게 지금 출력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상품명은 영수증에서 출력할 것이지 이러한 오류문에서는 출력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쵸? 잘못 입력했는데 갑자기 상품명을 이렇게 보여주기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상품명을 무조건 수행하는 게 아니라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카푸치노일 때만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이때 분명 수행을 해보면 동작은 잘합니다. 자, 존재하지 않는 거 이렇게 이응, 니라 라는 거 존재하지 않죠. 자, 입력을 해주면 이번에는 상품명이 이제 뜨지 않고 바로 고객님 죄송합니다, 눈을 똑바로 뜨세요, 블라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분명 에러는 잘 처리를 했습니다. 자, 다만 아쉬운 게 있는데요. 저희가 무작정 만들어보고 이제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자, 한 가지 개선을 했더니 또 하나의 개선점이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똑같은 코드가 여러 번 쓰이고 있습니다. 그쵸? 똑같은 코드가 여러 번 쓰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싶네요. 자, 만약에 입력을 받고 나서 이제 바로 다음 과정에서 그 입력이 유효한지, 즉 우리가 원하는 답변 중 하나인지, 또 다른 말로는 예외가 아닌지, 또 한 번 다른 말로는 우리가 원하는 리스트 중에 하나인지를 체크해 준다면 그 다음에 소스 코드는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자, 예를 들면 그냥 작성을 하면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이것은 input이라는 함수입니다. 근데 기존에 input이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이 사용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get input이라고 하겠습니다. get text라고 할까요? 이 함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텍스트 하나를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을 받는데, 자, 이 입력을 무한번 입력받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텍스트라는 변수에다가 계속해서 input 명령어로 값을 받아서 넣어줄 텐데, 자, 중요한 건 여기다가 만약에 텍스트가 어떤 names라는 리스트에 포함된다면 우리는 바로 여기서 브레이크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는 끝입니다. 자, 이때 names는 뭐냐? 인자로 받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사용하는 녀석은 이제 names라는 리스트를 넘겨줄 거고요. 이 getText는 그 names에 대해서 일단 입력을 받고 입력의 내용 값이 names에 속하면 종료하고, 마지막으로 텍스트를 브레이크를 안 해도 되겠네요. 브레이크 말고 리턴 할게요. 리턴 텍스트.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 함수는 반드시 names 안에 들어있는 어떤 하나를 반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저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getText 그리고 리스트에다가 A, B,
C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주면 신텍스 오류가 있네요. 자, 파이썬은 이렇게 세미콜론을 쓰지 않죠. 자, 시작해주면 또 한번 네, 콜론을 써야 되는데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을 써야 합니다.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렸습니다. 자, 드디어 수행이 됩니다. 실행을 해봤더니 자, 입력을 하라네요. 자, 아무거나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했더니 입력을 또 받아요. 또 아무거나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또 끝나지 않죠. 자, 무엇을 입력하든 평생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끝날까요? 이 함수로 호출할 때 넘긴 리스트에 속하는 어떤 한 가지를 입력했을 때 종료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 인풋을 받긴 받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을 받는 거죠. 자, 그럼 굉장히 좋습니다. 저기다가 제가 만약에 아메리카노, 여기에는 에스프레소, 그리고 카푸치노까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뭐 싼 거, 나 싼 거죠, 싼 거.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자, 싼 거라고 하면 네, 응답 안 합니다. 그거 있잖아 라고 해도 응답 안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직하게 저 카푸치노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제서야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주면 원하는 입력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다시 받아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녀석으로 입력을 받아주면. 자, 이때 한 가지만 더 개선을 해볼게요. 뭐냐면, 자, 만약에 리턴되지 않았어요. 즉 이상한 것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프린트를 이용해서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 저거 줘, 저거. 자, 저거라고 한번 메뉴를 입력해 볼게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라는 거죠. 그거 있잖아 라고 한다면 또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푸치노를 해준다면 그제서야 입력이 제대로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함수를 가지고 이 위의 소스코드, 원래 소스코드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소스코드 함수를 여기 위로 올려주고요. 자, 이 함수가 정의되었으니까 이제 쓸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제 평범한 인풋 따위는 쓰지 않습니다. 자,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get 텍스트를 쓸 거고요. 자, 여기다가는 이 녀석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에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에러는 존재하지 않고 카푸치노도 그냥 LS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명도 이렇게 매번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수행을 해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스코드 중복이 없습니다. 왜냐면 한 번의 에러를 다 처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에러를 이제 뒤에서는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메뉴판이 떴고요. 여기다가 제가 존재하지 않는 어떤 ICP를 입력해주면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자, 무엇을 입력하던 그대로 잘못했다고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아메리카노라는 존재하는 상품을 주문한다면 그제서야 상품명은 아메리카노, 상품 가격은 2,000원이라고 출력을 해주는 것이죠. 네, 이것으로 입력, 예외 처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